ABO님들 안녕하세요. 아메 라이브 교육 256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BO님들, 주는 것과 혹은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움과 채움이 하나이듯이 주는 것과 받는 것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들숨과 날숨의 반복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는 것과 받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바로 지금이 온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의 미덕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승민 대표님과 함께하는 스페셜 특강, 오늘은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소인데요. 이 코로나19 역시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주제가 특히나 더욱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영양소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면역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우리 면역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기능인데, 네. 이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 네. 면역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갖추고 태어나는 그런 면역 기능을 우리가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 네. 후천 면역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외부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그런 네. 면역, 후천 면역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후천 면역은 선천 면역을 보완하는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후천 면역, 즉 항체를 생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에 있어서는 두 번째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선천 면역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이제 우리 어떤 면역 기관과 네. 또 면역 세포,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 일선, 네. 가장 첫 단계에서 방어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데, 피부나 네. 점막 조직을 얘기하는데, 이 피부나 점막 조직 역시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관 면역입니다. 장관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소화기관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물질,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이 소화기관 안에 다 밀집이 네.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시면 이렇게 면역 물질이나 면역 세포들이 소화기관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소화기관에서만 면역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지만,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소화기관의 어떤 미생물들의 네. 그런 어떤 서식에 따라서 네. 전체적인 면역이 다 좌우가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이제 우리 소화기관에 이제 유익한 균들이 많으면,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누수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장 그 상피세포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 틈새로 많은 나쁜 물질들이 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균이 많으면 장의 그런 점막을 밀집시켜서 빽빽하게 해서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관이 튼튼해지고, 소화기관을 통해서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침입하는 그러한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그런 유용성, 기능성들을 지금 화면에 보실 텐데, 다양한 기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소화기관 점막에서 네. 그 미생물에 대항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항균 활성, 항미생물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소화기관 점막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상피 세포에서, 소화기관 점막 세포에서 이러한 물질들을 제대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그래서 또 중요하다고 그쵸. 또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유산균의 기능성 중에서 지금 번호 9번을 보시면요, 단쇄지방산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단쇄지방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단쇄지방산은 지방산 중에서 좀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산을 네, 짧은 사슬 지방산, 단쇄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약자로 SCFA 네,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티르산이나 아세트산이 이제 이러한 단수 지방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단수 지방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단수 지방산이 이제 장내에 유익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네네. 지방산이기 때문에 산성을 떼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이 산성 상황에서는 환경에서는 잘 서식할 수 없으니까 유해균을 없애고 그래서 장벽의 점막 파괴를 줄이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앞서 보셨던 네. 장누수 증후군을 없애서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뇌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네. 이 장뇌축 그 다음 단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체 생리학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뇌축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뭐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장뇌폐축입니다. 장뇌폐축. 장뇌폐축. 장에서 면역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면 그 면역세포나 항체가 우리 뇌 관문, 그 뇌에 이제 들어가는 관문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부터 또 폐까지 이렇게 그 이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폐까지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장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축을 gut brain lung axi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장, 뇌, 폐 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생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이 튼튼하면 뇌, 폐에 이르기까지 네. 다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이제 올리고당 같은 그런 그런 영양소들이 이제 이 장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그쵸. 있잖아요. 코로나가 사실은 뭐예요? 폐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쵸. 호흡기계에 그런 염증이 있는 그런 염증을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보셨던 점막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점막이 그쵸, 튼튼해야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 점막은 결국 이제 점액 세포에서 점막 물질을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점액 분비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비타민 A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상피 조직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그 기능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뮤코 다당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 성분 자체가 이제 뮤코 다당류고 이 뮤코 다당류는 뭐 연골에도 있고 결합 조직에 있고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에요. 그 비타민 A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타민 A가 정리하자면 비타민 A가 상피 세포, 점액 분비 세포 또 다양한 조직이 필요하고 네. 또 정상적인 분화 조절하기 때문에 어떤 상피 조직의 건강, 점막의 건강, 또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과잉 섭취하면 독성을 띌 수 있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네, 맞아요. 과잉 섭취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런 독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급성 독성은 권장량의 100배, 만성 독성도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수년간 섭취하셔야 되고 네. 물론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임신기에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권장량이 상당히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네.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섭취해야만 독성이 발생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예.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비타민 A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하는 그런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5위 안에 드는 것이 비타민 A예요. 그쵸. 그러니까 독성만 생각하면 비타민 A를 좀 적게 섭취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라는 점, 오히려 필요하네요. 네, 오히려 더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